몰라도 불편하지 않지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찾게 되는 마법의 기능, 애플의 에어드롭. 공유 버튼 하나로 간편하고 빠르게 파일 전송이 가능한 애플 보안 기술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애플의 무선 파일 공유 기능인 에어드롭을 해킹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인데요. 당국은 해당 툴을 활용해 반정부 인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사법당국은 베이징 왕셴둥지엔 법의학 연구소와 함께 익명의 에어드롭을 추적하는 툴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에어드롭을 수신한 아이폰의 암호화된 로그를 분석해 에어드롭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는데요. 사실상 애플의 에어드롭 기술을 해킹한 거죠. 에어드롭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아이폰 유저끼리 익명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에어드롭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2022년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에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통신망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힘든 통신 방법이 나온 거죠. 중국 사법당국은 2022년부터 에어드롭 단속을 시작했고 애플은 에어드롭 에브리원 옵션에 10분 시간 제한을 추가하며 기능 제한에 나섰습니다. 현재 중국 에어드롭 기능에는 연락처만 받을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며 통제가 더욱 강화된 상황인데요. 애플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봤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죠. 이번 중국의 해킹이 아이폰 보안 취약점을 공략한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애플과 관련한 소식들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애플을 쓰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에어드롭,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 기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중국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통신망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드롭이라는 기능은 통신망을 쓰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하고 여기에 호응해서 애플이 기능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내용은 중국에서 결국에는 이 에어드롭을 해킹하는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 중국 내에서 통제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투자회사인 레드번 애틀란틱 에쿼티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애플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거, 이 회사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에 앞서서 바클레이즈나 파이퍼 샌들러 같은 곳들도 투자 의견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강등 의견만 벌써 세 차례라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비슷비슷합니다. 애플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역시 아이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폰 판매가 썩 좋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판매가 문제인데요. 이 중국 내의 판매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애플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견제가 지금 심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내에서 퍼지고 있는 애국 소비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중국 내 제품들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올라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이렇게 강등을 하고 안 좋게 보는 것들이 대세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곳들은 아직까지 소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애플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오히려 매수할 기회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의 애플은 예전 같지는 않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에서 유탄을 맞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애플 스스로가 예전 같은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미래는 어떨까요? 애플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VR 기기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진일보된 기계인 거는 분명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서 크게 벗어나는 범주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제품이 어떤 성과를 보일까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무겁고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목표 판매량을 줄였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AI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애플은 이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AI와 기존의 리테일 제품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애플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애플 주가가 싸졌다고 무작정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전망들을 보면서 스스로 꼼꼼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